그 다음에 이제 9번. 지방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각하 결정으로 끝났어요. 자, 비록 이제 각하 결정으로 끝났지만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판례예요. 그리고 이제 벌써 법원행시라든가 사법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왜 이게 출제가 됐느냐? 사실 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사건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고 판례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처럼 지방의회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누리지만 지방의원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이제 결정 이유 요지 부분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의결기관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대표자, 즉 지방의원들이 의장을 상대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다. 자, 헌법 111조 1항 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62조 1항 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를 또 특별시, 광역시, 도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시, 군 또는 자치구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와 시, 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및 헌재법에 의해서 헌재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아시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결론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 피상속인의 이제 상속 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민법 1113조 1항 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 및 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를 묻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민법 1118조 중 민법 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 위반되느냐. 자, 결론은 이제 합헌 결정했는데요. 자, 유류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상속인의 이제 자, 피상속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전혀 이제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재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처분하고 사전에 막 증여해버리고 하게 되면 이 남은 가족들의 이제 생존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속인들의 이제 최소한의 어떤 상속분을 일정 부분 이제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 규정을 헌재에서 이제 합헌이라고 본 건데 거기 보시면 이제 사건의 개요 한번 보세요.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이라는 건 이제 형제들이 많으면 이제 공동상속인 되는 거죠. 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인이 일부 패소하자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했고 소송 계속 중에 이제 민법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제 다투게 된 거죠. 유류분 이걸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제 3자 공동상속이라도 이제 특정 자녀에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증여를 하게 되었었을 때 또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환 청구가 일정한 경우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합헌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결정 이후 요지 이 부분도 이제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걸 알아두면 되는데요. 그 요지 부분 보면은 그 유류분 제도는 해가지고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또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이제 취지에 비춰볼 때 유류분 권리자의 보호,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1113조 1항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 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정당성,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징계받은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이나 수용으로 인해서 얻은 금원 등의 이용 기회를 누리는 점, 또 수증자가 징계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 개시 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나 수용 시보다 낮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외쳐보면 유류분산자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기를 증여재산이 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이 상속 개시시로 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이제 기본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재산권 침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준용 규정 부분도 이제 같은 이유로 이제 합헌이라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판례.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주체를 금지하는 이 구집시법 5조 1항 2호. 위 규정에 위반한 집회 시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처벌 규정인 19조 사항 부분에 대해서 이 죄용법정지 명확성 원칙에 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성 원칙도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문이 그러니까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이제 규정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이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나름대로 이제 좀 신경을 쓴 이제 규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는 물론 이제 또 보충 해석이 필요하지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건지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판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인 2009년 8월 23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종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과거에 이제 사법시험 1차 시험 일요일로 정해서 공고한 거, 이 고시생이 다툰 적이 있는데 이 사건도 같은 논리로 합헌 결정했어요.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거죠. 시험 장소, 또 시험 관리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특정 종교를 뭐 차별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판례. 자,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구치료감호법 4조 1항이 헌법 위반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피고인 스스로 첫째 주 보세요. 치료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주차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합헌 결정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